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6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그래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각자의 삶에서 불안과 고민을 떠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지. 감스님들도 혹시라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나만 고민이 있는가 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감사 스마일도 고민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불안과 고민을 떠안고 살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리니까 나만 그러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항상 긍정적으로 갖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가장 핫한 지역을 갖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10월 매매 거래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했는데 아파트 촉이라고 하는 아파트 랩에 좀 약간 다른 버전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1등이 화성시, 2등이 부천시, 3등이 파주시, 4등이 구리, 의정부, 송파구, 평택, 남양주, 고양시가 9위에 랭킹하고 있는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뭐 화성, 구리가 더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규제 전과 규제 후만 비교를 했을 때 부천과 파주 그리고 의정부 또 송파, 평택, 남양주, 고양시 그리고 이제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김포시 순으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런 분위기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거고 지금 1위, 2위, 3위 화성과 부천, 파주가 그래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 규제 후에 더 뜨겁다는 말씀을 감자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아직까지 뜨겁지 않은 지역을 미리 선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부익남 TV에서 17년도에 다주택자는 나쁜 사람이다. 25년도에는 전세 주는 것은 나쁜 사람. 내년에는 고가주택, 실거주 하고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까? 나쁜 것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이긴 문제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소득을 늘리고 그 다음에 자산을 갖다가 늘리는 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지금 20, 30대가 더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서 살려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꿈까지 지금 막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이런 분위기를 아직까지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어제 또 모임에 또 가서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최근에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만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네, 실시간 현황판 동탄역 롯데캐슬이 17억 8천에서 이게 이제 지난 주말 이런 실시간 상황 같은데 지금은 18억 7천의 호가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구리갈매 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안에 19억 넘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금매가 지금 보니까 동탄역 롯데캐슬이 이제 오늘 안에 19억 넘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구리갈매 자리는 지금 7억 2천에서 8억 8천 9억 1천 3일 만에 지금 2억이나 지금 올라갔다라는 게 현장의 지금 분위기라는 말씀 드립니다. 금매도 8억 9천도 30분 만에 지금 계약되고 있고요. 남양주 다산 현대는 6억 5천, 7억 5천, 8억까지 현장에 줄 서서 계약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산 킨텍스 원시티는 이제 풍선효과 2차 타자인데 최근에 지금 13억 5천도 실거래가 되다 보니까 지금 12억대, 11억대 실거래 하셨던 분들은 조용히 웃고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아파트 분위기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레나 광교가 11억, 위례 GL 푸르지오가 10억 5천, 광교 중흥 광교 아이파기 9억, 힐스테이트 3종역이 7억, 킨텍스 꿈의 그린이 7억 이런 썰이 있는데 저는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힐스테이트 3종역은 제가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이죠. 11월 4일날 실제적으로 힐스테이트 3종역에 손님이랑 임장을
갔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11월 2일 날 4억 2천, 42층이 7억으로 해가지고 거래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 전에 한번 확인해 봤는데 진짜로 11월 2일 날 일요일이죠. 7억에 지금 실거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팩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지금 아파트도 물론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삼송이나 원흥에 있는 힐스테이트 삼성역 포함해가지고 이편한 세상 1, 2, 3차 그 다음에 원흥역 프루지오를 지금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고, 특히 투자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갭을 끼고 투자를 갖다 하는 그런 수요가 일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장의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삼성이나 원흥이나 또 일산의 아파텔, 특히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방 3개짜리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감사스마일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또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저한테 또 전화 주기가 조금 그러시면 감사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제가 어디에 근무하고 있냐면 여기에 보면 이편한 세상 시티 삼성 1차에 여기 우회동까지 바로 옆에 미소부동산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꼭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조금 남들보다 조금 먼저 움직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또 이야기 된 김에 고양시 11월 6일 실거래 가격을 또 살펴봤더니 지샘프가 10억 4,200, 최근에 10억 4천이 최고가였는데 지금 10억 4,250만원인 것 같아요. 지금 실거래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제가 2년 전부터 지축을 갖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작년에도 지축에 지금 관심 없을 때 지샘프 포함해가지고 지축 지구는 진짜 내년 6월 GTX-A 삼성역 무정차로 가면 연신내역에서 진짜 구파발역 연신내역 두 정거장이거든요. 삼성에서는 세 정거장이고 원흥역에서는 네 정거장이지만 지축역에서는 두 정거장입니다. 물론 구파발행 대화행이 있다 보니까 물론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6분 만에 연신내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에 지축지구에 또 다리도 지금 나아질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갖다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지축에서 이제 은평뉴타운 가는 이 다리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4차선이 될지 6차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6차선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다리가 내년 하반기에 지금 완공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또 지축에 있는 교통 여건이 들어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최근에 또 지축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라든 지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갖다가 또 유튜브에서 또 하셔서 또 카페에 또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상황은 안 좋지만 언제까지 상황은 안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또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축의 주거의 이런 질은 상당히 높고 지축역을 갖다가 모든 단지에서 걸어서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감사스마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분명히 내년에 웃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조선비즈의 금융위 사무처장이 또 과도한 빚으로 주택 구입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어제 또 증시가 조금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저는 빚으로 그래도 유일하게 해도 괜찮은 그런 자산 상품 중에서 저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내가 실제로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아니면 빚을 갖다가 조금 많이 내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집을 갖다 사는 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금을 사는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빚을 좀 내서라도 꼭 사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사무처장님은 주택 구입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권대영 사무처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무처장님은 집이 없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아마 본인은 집을 갖다 분명히 보유하고 있을 거라는 말씀을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론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서해선 전동열차를 탔어요. 근데 이제 10월 28일부터 전동열차 시간표가 일부 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준비를 하고 타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서 기다려 보니까 진짜 30분 이상을 갖다 또 기다렸던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평일은 그래도 42회, 62회에서 42회면 20회면
한 시간에 3대 정도가 올 게 이제 2대나 1대밖에 지금 오질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GTX A는 지금 출퇴근 시간에 6분대, 6분 30초에 이렇게 배차 간격이 되는 것보다 보니까, 야, 진짜, 지하철이 개통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배차 간격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갖다가 느꼈습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어디 목적지를 가는데, 지하철로 환승까지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분밖에 안 걸린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거지만, 환승을 하는데 1시간 걸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배차 간격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부디 이 서해선 전동 열차가 빨리 이런 수리가 잘 돼서 빨리 원래대로 기존대로 지금 평일 62회, 휴일 62회로 이렇게 운행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정말 이 서해선 전동열차 진짜 한 20분, 30분을 기다리다 보니까 야, 진짜 이 배차 간격 6분, 10분, 3호선이 조금 배차 간격이 늦을 때가 15분, 20분인데 이건 진짜 시간표도 지금 또 코레일을 갖다 또 향해서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그런 경험을 감독님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오늘 소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본론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동탄에서 서울까지 GTX A 대 SRT 비교, SRT 선로 우선권, GTX 대세 시대는 어떻게 될까? 지인 민우님께서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좋은 글을 갖다가 또 공유해 주셨고, 최근에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를 찾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그래도 꾸준하게 찾아주신 분들은 언제라도 저에게 궁금하신 것들 내용을 부동산 질문 의견에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감사스마일 찐팬분들 중에서 또 저에게 또 많이 또 여쭤보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공유해서 앞으로 또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내일은, 일산 킨텍스 관련해가지고 또 오후 4시에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랜드 정백님 대표님과 지난번에 전화통화 한번 했었는데, 일산 킨텍스 분위기,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앞으로 그런 전망을 가지고 또 이야기 드릴 텐데, 내일 4시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거고요. 지식당근님의 동탄에서 서울까지 GTX A 대 SRT 비교, SRT 선로 우선권, GTX 대세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좋은, 최근에 그래서 지금 힐스테이트 삼성역이라든지 지축에 지금 집을 갖다 매수하시는 분들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GTX A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수하지 않을까, 저는 매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GTX A 삼성역 무정차가 내년 6월 지금 계획은 6월 27일로 지금 토요일로 기준하게 되면 내년 6월 말 정도에 지금 개통을 그러니까 무정차로 개통할 계획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동탄도 뜨거운 이유가 이 GTX A 때문에 또 그러지 않나. 물론 주변에 일자리가 많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GTX A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게 그렇게 먼 일이 아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제 8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SRT랑 지금 GTX A 노선과 지금 비교를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차 간격을 갖다가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출근 시간대 기준으로 보면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진짜 바쁜 아침 시간에는 평균 17분 간격으로 GTX A가 운행되는데, SRT는 30분 정도 또 배차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배차 간격이 넓은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GTX A 선로하고 SRT 선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GTX A의 전체 운행 시간은 꽤 길다. 새벽 5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열차가 다니기 때문에 정말 늦은 시간에 만약에 회식을 갖다 하거나 또 야근을 하시는 분들도 GTX A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할 수가 있고, 또 새벽 5시 30분부터 첫 차가 또 출발하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좋다. 물론 혼잡도라든지 예매 스트레스도 GTX A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또 아실 거고요. 요금 부분도 이제 GTX A는 환승이 되는데 SRT는 환승이 안 됩니다. 그래서 SRT를 갖다가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약 GTX A랑 단독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한 3,000원 정도, 2,950원이 절약이 되고, 환승을 갖다 만약 하게 될 경우에는 GTX A가 4,350원이 더 싸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RT보다 GTX A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다가 수도권 통합 환승도 되니까 진짜 가성비가 또 갑이고, K패스를 쓰게 되면 실질 요금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또 K패스를 또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정시성 부분에서는 둘 다 고속철도니까 시간은 또 잘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이제 SRT라든지 그다음에 GTX-A가 조금 더 이제 발전되게 되면 GTX-A는 이제 앞으로 빠른 부분도 있고 자주 오고 많이 태우고 싸게 탈 수 있는 광역 급행 철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SRT보다 조금 더 인기가 더 높아질 거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요. SRT 선로 우선권을 지금은 SRT를 먼저 이제 우선권을 주는데 GTX 대세 시대에는 바뀔 거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은 SRT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이제 먼저 배차를 해주는데 만약에 GTX-A가 더 많이 사람들이 또 타게 되고 또 더 많은 또 효용성을 갖다가 발휘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이게 바뀔 거다. 그래서 SRT는 고속철도라서 우선권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되고 특히 또 GTX-A 열차 간격이 또 무작정 좁혀질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걸 4개로 늘리는 복복선화 계획이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정감사식 때 또 나왔던 얘기라고 하는데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에 따른 SRT 구성력 추진 구상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SRT 구성력이 없는데 이것도 신설 적극적으로 지금 용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만약 이게 복복선화가 된다고 하면 이제 GTX-A와 그 다음에 SRT가 별도로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GTX-A가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거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의 분위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GTX-A 승객 그러니까 승객이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고 더 나가서 이제 또 조만간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또 내후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라든지 국토부에서 이런 예산 계획을 갖다가 받아오려고 하는 그 지자체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 또 장들이 이런 것들을 또 양보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출퇴근 수요가 왕이라서 많은 시민이 A를 선택하게 되면 할수록 그 목소리와 영향력도 커질 거라는 게 오늘의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몇 년 내가 아니죠. 이제 내년 이맘때쯤 뭐 내년 한 6월 이후가 되게 되면 GTX-A 전 구간 개통이 또 예정되어 있고 이에 맞춰서 운행 계획이 계속 조정되기 때문에 더 쾌적한 GTX-A 통근 시대를 기대해봐도 좋을 거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의 감사스마일의 결론이고 지식당근님의 또 이야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진짜로 제가 서해선 지금 운행이 중단돼가지고 이걸 만약에 제가 타지 못했다고 하면 잘 몰랐을 건데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김포공항을 가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런데 전에는 30분 만에 갔던 게 1시간 정도에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짜증날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감사스마일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수서까지 가는데 3호선으로 환승 없이 1시간 한 3분? 1시간 5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만약 GTX-A가 내년에 개통한다. 그럼 수서까지 가는데 20분 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30분 만에 간다라고 하면 진짜 이 부동산의 그런 가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또 GTX-A 역세권, 뭐 킨텍스역이라든지 뭐 대곡역이라든지 연신내역 주변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먼저 이 동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탄이 왜 이렇게 뜨거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동탄이기 때문에 뭐 GTX-A하고 SRT가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화성시 동탄의 일대, 화성시 주변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지금 GTX-A 삼성형 무정차로 이제 서울역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고양시도 이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고 또 삼성역을 갖다가 또 한 2년 있으면 또 정차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화성 동탄에 내 집 마련하자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지역에 예를 들어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수요가 또 증가하지 않았나. 또 여기 보시면 파주에 9건, 110건이 지금 거래됐다는 이게 또 팩트인데 그렇다고 왜 파주시에 이렇게 또 실거래가 많이 됐을까요? 이거는 모두가 다 GTX-A 효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 특히 감스님들 중에서 아직까지 GTX-A 뭐 3단계 개통일이 조금 이게 와닿질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주말이나 아니면 평일에 시간을 내서 제 이야기대로 한번 GTX-A를 타보시고 특히 아침 시간대에 과연 배차 간격이 진짜 감사스마일 말대로 6분에서 7분 사이에 6분 30초에 배차 간격이 되어 있고 또 저녁에 24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타보시면 감사스마일 이야기에 더
더욱더 공감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상대적으로 경기 남부는 진짜 이 GTX 앞으로 개통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반면에 이 고양시 쪽 서북부에 계시는 분들은 이 GTX A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옳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힐스테이트 삼성역이 지금 7억에 실거래 됐다는 게 지금 유의미하고 여기가 지금 9억 후반 거의 10억에 못 미쳐가지고 실거래 됐던 전고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뭐 10억이 지금 당장 넘어가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 삼성에 있는 원흥에 있는 이 아파트의 분위기가 분명히 지금하고는 달라질 것이고 특히 삼성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지축에 있는 아파트 창천을 끼고 있는 이 창천 벨트에 있는 아파트의 가치는 지금하고는 또 내년 6월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